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여기 있어.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감사질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 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송탄 출장소 그 자료 10페이지 보면 징수 비율이 계속 올라갔는데 24년도엔 좀 내려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마이크 켜신 거예요? 체납세 징수 비율은 그 현금 징수액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정리보류에서 좀 송출하고 본청하고 안출에 비해서 좀 저조한 실적이 좀 있어서 작년에 좀 적었던 걸로 운이 파악됩니다. 그럼 정리보류가 지금 계속 내려가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정리보류는 지금 현재 그 작년 같은 2025년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요. 무재산 행불 34억 한 게 있고요. 네. 체납처분 중지 이제 지방세 심의위원을 통해서 한 게 이제 1억 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정리보류를 목표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마다 보통 한 35억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거의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나요? 일단은 그 저희가 사유가 보면은 주로 이제 무재산이랄지 네. 사업 부도나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저기 되신 분들 그다음에 경매 저희 같은 요즘 같은 경우 경매 사건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경매 사건으로 부동산이 이제 체납 처분이 중지해야 될 사유가 되거든요. 네네. 잔액이 남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유 등이 있었을 때 체납 처분 지방세 심의위원을 통해서 네네. 1년에 2번 정도 여기 심의회를 열거든요. 그때 결선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 정유보력이 연막 8억씩 계속 늘어가고 8조? 8억이 아니라 8조나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 좀 참 촘촘히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자꾸 홍보 운영한다는데 그런 사례는 있었나요? 납세자 보호관제소는 저희 감사관에서 여기 이제 각 본청이나 출장소 통해서 하는데요. 네. 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세무조사 유예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납세자가 이제 일시에 세금 납부가 이제 어려울 때 네네. 사유가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느닷없이 그렇죠. 결손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매출 실적이 현격하게 줄어들더라고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네.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감사과에 하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어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어쨌든 뭐 서로가 조율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상태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연청했던 게 2건이고요. 네. 그 밖에 이제 그 징수회나 기타 권리보호 요청하신 분들이 44건, 일반적인 이제 세무 상담 건이 있습니다. 네.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28건이고 총 7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활용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정유 보루까지 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꾸 홍보하셔서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 쪽에 좀 신경을 쓰신다고 이제 보고를 돼 있는데 요번에 뭐 8개사가 등록을 했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69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어요. 네, 8개사는 25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등록한 공장 수고요. 네. 69명은 그 8개사의 그 종업원 종업원 수. 수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공장을 설립하려 할 때 몇 개월 정도 걸려요? 등록해서 취득할 때까지. 그거는 좀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다양하겠죠. 그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네. 그 뭐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음,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좀 빨리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잘 되면 또 세금도 나오는 거니까 너무 느리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7번 발언도 했지만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많이 자리를 차지해서 또 일자리도 되고 젊은이들의 어떤 일자리를 충족시켜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자족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도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진희천 위원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 진희천 위원지 그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20명 됩니다. 20명 되는데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죠? 인건비가 이제 24년도에는 8억 정도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20명에 8억이면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직급별로야 좋겠지만. 네네네. 네. 네. 적은 액수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휴무가 언제예요? 휴무는 아마 월요일 날 휴무하는 거로. 월요일 하루? 보통 이제 저희가 보통 네. 저기는 다 월요일 날. 월요일 하루만 쉬어요? 네? 하루만?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루 쉬어도? 근로자들이 이제 쉬었어.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해야 되기 휴게권을 때문에 예. 보장하는데 월요일 하루가 쉬어도 문제들은 없냐는 얘기를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시간의 수당이 그래도 엄청 많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요. 그 시간의 수당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정으로 지켜야 될 근로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제 그 운영 시간이 이제 주차장 공업 이제 21시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토 캠핑장은 22시까지라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거 서로 양해가 돼서 네네. 했다는 문제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네.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걸 좀 더 짜봐야 될 것 같은데 탄력적 근무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소장님 그거 한번 체크해 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을 쉬어야 되는 지금 한 번 쉬잖아요. 네. 그런 부분 또 시간의 수당이 엄청 많이 다 들어가요 거의. 그랬을 때 문제죠. 그렇다면 20명을 어떻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그걸 자세히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근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소장님 나중에 체크하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레일바이크는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레일바이크 부품비로 22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리비가 또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부품 따로 수리비 따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거 25년도 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연 1회 정기안전 검사를 받고 있고요. 돈은 막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수리비에 그렇게 들어가. 수리비가 이제 뭐 브레이크라든가 음. 그 유압시설 같은 거 해서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체를 따로 하고 구입해서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수리비 따르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한번 될것 알아보고 같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부품비가 따로 네. 있고 수리비가 또 따로 1,000만 원이 500만 원씩 두 번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다 지금 25년도 예산이라 다 하진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예산상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제가 이거를 했더니 25년도로 갖고 와서 이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가상일지라도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담회를 7명이 12번을 하는데 이 간담회가 누구하고 하는 간담회예요? 이거 매년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년도 따질 거 없이 간담회를 7명이 12개월을 하고 있어요. 달달이. 지금 모르시면 제가 말씀하는 거 계속 체크하셨다가 다시 자세하게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간담회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집행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총 15번을 했는데 그 내부적인 토의도 있고 누구랑 하는 거냐고 내부에서 그냥? 이제 진정 운영 관련 회의, 뭐 벤치마킹 회의에서 그러니까 그게 저희하고도 하고요. 하는 사람들이 예. 누구냐고요? 그 송탄 출장소하고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꽃식제나 이런 거 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뭐 기술센터나 그래도 그 적용하시는 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자주 해서 네. 좋은 안건을 가지고 네. 이렇게 한다면요 나쁠 게 없죠. 네. 작년도 간담회 내공 좀 15건 다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시간에 근무자 급식비가 9,000원씩 8명 12개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입자 현장 직원 안전물품 안전모 조끼가 20만 원씩 14명을 산다는데 이게 지금 있지 않아요? 해마다 이렇게 사요? 예산서에 있는 이제 현장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편성한 것 같고요. 그 뭐 피복비라든가 안전장구 이런 근데 거는 이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네. 챙겨보도록 아니, 있는데 하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해마다 사시냐고. 그 안전모 같은 경우는 사실 해마다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제 그렇게 써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체크해 주시고 예, 개수 확인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름철 수혜복급으로 8천만 원이 있어요.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디를 수혜복구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뭐 수영장에 있었거든요. 지금 어디를 한다고 8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그 오토파크장 같은 경우, 오토 캠핑장 같은 네. 경우에 그쪽 전체 이제 폐기물도 떠내려올 수 있고 침수가 되면 전기 시설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에는 90만 원씩 6번이 들러 있어요. 폐기물 처리는 이제 거기에서 계속 이제 그 캠핑장이 있다 보니까 캠핑장 운영하다 보면 그 거기 와서 캠핑하는 분들이 계속 쓰레기를 배출하니까 그 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비용일 겁니다. 근데 그걸 6번이면 달달이 12번이 아니라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해요? 폐기물 처리를? 뭐 이제 폐기물 양에 따라서 달달이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때 이제 그거 확인해 상황에 보세요. 맞춰서 내가 볼 땐 그런 폐기물이 아닌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블로그 같은 걸 제가 보았더니 수번 쉼터가 지금은 60면이잖아요. 네. 전에는 48면으로 돼 있어요. 그거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관광 그 관광 정보에 보면 우리 진희철 위원지 사진이 떠요. 근데 설명에는 저기 카약이 없는데 거기 그림엔 카약이 뜨고 있어요. 또 지금 변한 모습이 아니라 옛날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읽지 않고 그러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자레인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있던데 전자레인지가 지금 없나요? 캠핑장에는 이제 화장실만 있고, 예, 그럼 그래서 저 전자레인지 놓을 쓰는데? 때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 개수대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는데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햇반을 싸우시는 분들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캠핑장 휴장 일수가 23년도엔 30일인데 24년도에 왜 70일이었던 거예요? 작년에 이제 수해가 나서 음. 한 2달 동안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해마다 그럴 텐데 그러면 23년도에는 괜찮았던 거예요? 작년보다는 수해가 이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작년에 워낙 수해가 커서 거기 복구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블로 더 네, 이렇게 네, 된 네, 거예요? 네, 그렇다면 모를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네.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는 수혜에 의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홈페이지나 블로그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를 조금 해야 될 텐데 네.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네, 거기 죄송합니다. 내용에는 뭐 네, 네, 평택에서 네. 가장 가볼 만한 곳, 핫한 곳 이렇게 해놓고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소한 거라도 좀 알겠습니다. 하시고 네. 내가 요번에 이 받아본 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더 자세히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어쨌든 지금 20명이라는 거의 8억 가까이 되는 인건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사는 몇 가지 안 돼요. 어? 프로그램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 항상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매일 매번 개발하겠다. 뭐 회의를 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과연 진척 있는가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꽃 식재도 보면 지금 청보리 할 때 얼마 들었어요? 청보리 할 때 3천만 원? 네, 3천만 원. 800 정도 들었어요. 예, 예, 예. 예상에 2,500만 원 써 있고 가을에 코스모스 할 땐 또 2,500만 원 했고 이게 했는데 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청보리 심은 데가? 6,000평 정도. 6,000평? 엄청 넓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매년 5천만 원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도 꽃밭을 어떻게 좀 해서 사계절 돌아가면서 꽃이 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야지 매년 5천만 원씩 이게 들어간다는 게 맞는가 이 얘기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늘 변함없이 그거를 봄이면 가라 하고 또 가을에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워낙 지역구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항상 얘기를 하시지만 중요한 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먼저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의원님이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촘촘한 관리도 필요하고요. 네. 제가 이거 따질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많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좀 알고 좀 그거에 대처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탄 북부 지역이죠. 송탄 출장소 소관 우리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예산이 올해 세출 예산을 살펴보니 73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맞죠? 네, 네, 예. 네. 네. 전년도는 86억 5,100만 원이었는데 약 14.9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올해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감소가 한 1억 12억 정도가 이제 이렇게 감소가 된 상태를 알 수 있었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기본 현황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3페이지에 기본 현황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 우리 그 북부 지역은 인구가 23만 2천 명이네요. 우리 그 평택시 전체 64만 7,800명 중에 약 35.8%를 차지하는 인구가 지금 북부 지역 송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탄 출장소장님은 굉장히 막중한 소임을 가지고 지금 출장소장님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네네. 우리 그 부임해서 오셔 보니 송탄 출장소 관내에 그 현안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하셨는지요? 네, 저희 지역에 이제 기존에 뭐 통합 이전에 이제 송탄시 당시였기 때문에 여기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민들이 요구는 그에 마찬가지로 이제 시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이제 출장소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한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뭐 고덕 국제 신도시도 있고 브레인시티 그다음에 뭐 각종 민간 개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현안도 많고 또한 뭐 민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업무 하기가 그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고요. 또한 뭐 의원님들께서 또 워낙 지역을 많이 아끼시고 하다 보니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그런 뭐 민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한간에서는 우리 소장님 부임해 오셨는데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북부 지역에 원래 고향을 두시고 계신 우리 소장님이시라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기본 현황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100%라고 그랬어요. 이거 네. 맞나요? 상수도 보급률 네.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소장님. 상수도 보급률 100% 아닙니다. 그 서정동의 그 점촌에 보면 미송 아파트 네. 152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안 들어가신 거 알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100%는 잘못된 이거 오기라고 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우리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중에서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그 미송 아파트예요. 네. 서정동에 여기에 그 지금 152세대라는 분들이 지금 그 자가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무단하게 노력을 해봤는데 그 자부담이 한 6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비용 때문에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저기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상수도 보급을 100%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저기 표기라고 이거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일반 현황에 총목과 의원회 및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오산 송탄 지역에 그 미군하고 공군하고 지역 운영회를 개최하시죠. 네, 오스카. 예. 네, 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미 50일 임무 지원 전대장님하고 이게 재임 기간 동안에 2024년 7월 6일 날 부임해 오셨는데 이거 운영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매년 이제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예, 예. 예. 4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저희 출장소에서 한 번 하고 이제 K55에 들어가서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의할 때 저희들 여기 지역구 의원들이나 여기 의원들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황에 보니까 있고 제가 이번에 최근에 열린 회의가 언제 열렸죠? 지난 6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6월에 있죠? 네, 네, 네. 저한테 그 6월 회의한 사항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K55 앞에 택시 승강장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승강장 철거를 원했다는 이야기들을 해서 북부 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많이 화가 나서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이거를 뭐 철거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하실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냥 저기 둬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버스 승강장 관계는 이제 버스 승강장이 아니라 택시 승강장 관계는 이제 예. 저희 출장소에서 그거를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폐지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가 그 제가 이제 대중교통과장 할 때 예. 그때 이제 거기 승강장을 그 설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옛날부터 여기 승강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도로 개설을 하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개설 기간 동안은 그 K55 정문 위쪽에다가 이제 임시 승강장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도로 개설이 되면서 승강장을 거기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이제 지역 주민들이 계속 또 그 승강장을 좀 키워달라는 민원이 아마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이제 신장 이동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그 제가 대중교통과장 할 때 뭐 문서로도 보내오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철거는 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맞은편 쪽에 그 이제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서 그 거기다 이제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또 그쪽은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만 이제 기존에 이용하던 승강장이었으니까 그 승강장에다가 표시도 해놓고 또 그다음에 그 노면에다가도 이제 이렇게 택시 승강장이라는 표시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 보니까 이제 거기가 다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그 K55 앞에는 그 대중교통 그 연결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원활하지 않는데 그 K55 그 상인들 앞에 쭉 로데오 거리며 상인들이 한 500~600명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급할 때는 택시도 타야 되고 이러는데 이번에 회의에 6월달 회의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택시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이거를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도 잘 몰랐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소장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셨고 했다고 하셨길래 이런 의견들이 시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택시 승강장을 아주 없애면 안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미군 하고 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그 현황에 진이천 유원지 현황이 있습니다. 부분이 캠핑장이 있고 잔디광장, 그다음에 수변 쉼터, 레일바이크, 꽃밭정원, 체육시설, 주차장, 상계소, 또 피크닉 광장 조성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또한 주차장 그 뒤에서 두 번째 보면 주차장 3개소가 있습니다. 515면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저 자료를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저게 뭐라고 써져 있나요? 크게 확대하면 저게 진이천 유원지에는 저기 주차장이 3개가 있지 않고 4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알고 1, 계시죠? 2주차장이 있고 이제 3주차장이고 이건 이제 4주차장.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네, 지금 네, 네. 3개수라고 돼 있어요. 주차장이. 아마 이번 3주차장은 이제 그 수영장 매립형 수영장을 철거하면서 같이 이제 그거를 이게 주차장에서 빼는 거로 해서 아마 이제 3개소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전에도 보면 저거를 주차장으로 먼저 저건 계셨던 아니고요. 소장님도 이제 저거를 그냥 했는데 저 주차장이 면이 몇 면인지 아세요? 4주차장은 한 84면 정도 돼요. 근데 저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이천 유원지 그 물놀이장이 한참 성행하고 불꽃 정원이 한참 그 저기 성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인파가 몰려서 저 주차장을 다시 조성을 해줬는데 아쉽게도 저 주차장이 그 다음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저렇게 방치돼 있고 저런 식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방안을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도 이제 저 4주차장 관련돼서 계속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유원지 내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이제 무료로 개방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반 시민한테
이제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또 이제 무료로 개방했을 때 아마 전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기에다가 이제 그 장기 방치되는 또 그런 또 사례도 있고 해서 저도 사실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저거를 무료로 개방을 하시면 안 되죠. 저기에 처음에 유원지 시설을 할 때 저기에는 카라반이라든가 캠핑카 같은 게 좀 주차가 돼 있었고 네네네. 요금을 받았었어요. 요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저기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게 차단기도 저게 작동이 되는 차단기인데 저걸 그냥 방치를 해뒀고 저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은 그 카라반이라든가 캠핑카를 주차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평택 시민이. 네. 그러면 무료로는 하면 안 됩니다. 저거를 비용을 얼마를 받고 뭐 월로 하든지 저 주차장이 다시 새로운 시설을 쓰기 전까지는 월로 하든지 주로 하든지 해서 비용을 혹시라도 뭐게 되면 받고 이렇게 되면 평택 시민들이 골칫거린 캠핑카라든가 카라반 같은 게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안으로도 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그 도시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저기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했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매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현재 84면이에요. 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출장소 총무과죠. 그래서 이걸 방안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통 공감 열린 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밑에 보면 스마트 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이게 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컴퓨터, 기타, 파워포인트 이렇게 한글 문서 작성한다고 해서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계속 그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료가 아니라 무료죠?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에 서류 제가 받아본 거에는 뭐 55세 고령자, 기초 수급 생활자, 장애인 등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65세부터 무료인가요? 55세부터 무료인가요? 55세죠? 그런데 그 여기 운영해 주시고 하는 서비스 받아서 좋긴 한데 여기에 좀 보고 사용하고 있는 서버 2대하고 PC 31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성능이 좀 느려서 예전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쓰기에 불편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쓰시는데 불편 없도록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 이게 이제 한 16년도쯤에 이제 구축이 된 거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내년도 예산에 한번 이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PC 대수만 많으면 뭐예요? 한참 부킹도 안 되고 한참 있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정을 좀 하셔서 시민들한테 네네. 어차피 제공할 PC라면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좋은 네네. PC로 해서 성능 좋은 거를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걸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21페이지인데 진유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제가 그 물품 그 공사 용역 수의 대금 현황을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진유천 유원지가 수영장 철거가 2024년도 3월 달에 철거를 하셨죠? 3월부터. 여기에 제가 그 예산을 살펴봤어요. 여기에 진이천 유원지 꽃밭 여름 공사 조성 해가지고 레일바이크 뭐 여러 가지 거기를 조경 개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꽃식재 해서 이게 2,203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23만 원 정도가 20만 원 정도가.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은 여기 진천 유원지 꽃밭정원 여름공사 조성해가지고 초하료 식재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고요. 34페이지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왜 9, 10번에 보면 진천 유원지 피해복구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여기가 1,670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천 유원지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진천 유원지 환경개선공사 일식 해서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진천 물놀이장 철거 부지 기본 용역 뭐 해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기본 용역 일식이 들어갔고 2024년도 3월 22일 날 그 3번에 보면 또 진천 유원지 물놀이장 철거 및 복구공사 폐합성 수지 폐기물 처리 용역 해가지고 486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진천 유원지 해밀리 피크닉 광장 조성 9번에 이게 5,028만 원 정도 예산이 피크닉 광장 조성한다고 실시 용역 설계가 들어갔고 또 진천 그 밑에 8월 7일 진천 유원지 피해복구 폐기물 처리 용역 해가지고 1,090만 원 정도가 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4번에 11월 15일 날 진천 유원지 피해복구 노후시설 보수공사 설계비 용역 해가지고 한 260만 원 정도가 또 소요가 됐고요. 그 밑에 진천 유원지 피해복구 노후시설 보수공사 건설 폐기물 용역 해가지고 279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 금액을 합쳐보니 1억 2,424만 5천 원 정도가 비용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진천 유원지 물놀이장을 철거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제가 볼 때 진천 유원지 그 활성화 대책에서 작년도 예산은 29억 2,100만 원이었어요. 2024년도에. 근데 올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하면 그 철거 용역비가 한 뭐 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8억보다 더한 4천여만 원이 돈이 더 철거비나 뭐 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진천 유원지 예산을 보면 18억 2,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유용하게 잘 써져 있는지 저희들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두 번째 사진요. 진천 유원지 수영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기는 저게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저 사진 보세요. 저기 지금 어떤 어르신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거 오늘 아침에 지가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네네. 저도 얘기 듣기로는 해바라기 밭을 다 심었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심은 게 아니라 저게 한 100평도 안 될 것 같아요. 저기가 4,500평 정도 되거든요. 저기에다 해바라기 조금 심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저기에 조성한다고 철거할 때는 저희가 마스터 플랜 진짜 멋있게 짰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자료도 받았지만 저기에는 철거를 하고 어린이 놀이터, 뭐 억새원, 개구리원 이런 거를 저기 설계를 하셔서 진짜 시민의 그 쉼터 조성, 힐링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저거 언제 하실 건가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철거하고 예. 그 이제 본 예산에 이제 요구를 이제 13억을 요구했는데 그 시 재정 여건상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도 반영 요구를 했지만 안 됐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는 저희가 좀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진천 유원지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계산할 때 철거비가 돈도 비용도 별로 없고 그런데 철거비를 굳이 출장소에서 9억을 해서 저걸 굳이 이렇게 철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서 붙이기를 철거를 하되 앞으로 뭘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대책이 섰을 때 철거를 해라 했는데 작년 3월부터 철거를 하기 시작해서 철거 비용만 8억이 들어간다 하더니 12억 4천, 12억 5천 정도 돈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허허벌판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은 송탄 출장소 총무과에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저것도 이제 그 수영장 철거한 풀밭이고 거기에 조금 해바라기 심은 거 한 100평 정도가 있더라고요. 다음, 예, 저거가 지금 그 꽃밭 조성한 진이저 레일바이크에 있는 현장인데요. 저기다 청보리밭 심었다고 그러셨죠? 네, 청보리를 심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게 이제 6월이다 보니까 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일반 보리만 심었으면 이제 그 수확을 해야 되는 건데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렇게 이제 다 마른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송탄 출장소에서 예산을 1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시공사에다 다 넘겨주지 않고 용역법에 보면은 모든 예산은 다 그 협력을 맺은 그 용역업체 용역 맺은 그 기관에다 다 돈을 주기로 했는데 1억 정도를 꽃밭 관리는 또 우리 송탄 출장소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안 갖고 있고요. 다 좋습니다. 다 주고 도시공사에서 저거 네네.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네. 예.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저를 가보면 청보리밭을 심은 건지 자풀이 난 건지 뭐 꽃을 심은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자풀이 우성하게 심겨져 있어요. 저거 왜 관리를 저렇게 못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봄에는 유채꽃이 활짝 폈었어요. 여름에는 꽃향기가 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갈대가 너무 넘실거려 주변에 인근 안성, 용인, 화성 이런 분들도 저기 사진도 찍으러 오고 여러 가지 그 캠핑과 어우러지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시설이 전무하고 지금 레일바이크 10대 가지고 저것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예. 그날 이제 도시공사 처장도 나오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저기가 이제 보니까 이제 지금 청보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수레국화도 심겨져 있었고 또 아까 말씀했던 꽃냥개비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짬뽕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좀 보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 계절별로 좀 그 이제 봄에는 어떤 꽃이 피고 이제 가을에는 어떤 꽃이 피고 이렇게 좀 맞춰서 하도록 좀 할 거고요. 네네. 2000년도에 저거 오픈해 가면서 됐을 때는 너무 저 꽃밭도 좋았고 진짜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좋았는데 너무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다 도시공사로 2021년 7월 1일부터 넘겨준 뒤로부터 진이천 유원지가 이렇게 폐허의 거리로 쉼터로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하려면 저기에다 청보리를 싹 심든지 아니면 유채를 딱 심든지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딱딱 몇 가지만 심어야지 저기 아닌 말로 청보리만 심어도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창 같은 데 가보면 청보리밭 축제를 하는데 거기 한 3, 40만 평에 청보리 심고 봄에는 청보리하고 유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심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걸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저걸 해야지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저걸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운영 잘할 수 있는 민간업체든지 어떻게 공모를 저거를 잘 살려보셔야지 저렇게 방치하고 저 모습을 볼 때 너무 북부 지역 사람은 가슴이 아파요.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거는 노을 생태 유원지 조성 사업입니다. 저 사업 조성하는 데는 한 215억, 한 2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거 같은 하천이에요. 근데 저게 6월 27일 날 개막식 오픈을 합니다.
저기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수영장도 있고 성인풀도 있고 어린이풀도 있고 유수풀도 있습니다. 물 흐르는 유수풀도 있는데 같은 하천이에요. 같은 하천인데 저기는 침수 안 됩니까? 저기도 침수되는데 진이천 유원지는 침수된다는 이유하에 고장도 안 난 물놀이장, 수영장을 철거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저기 노을 유원지는 저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다음 한번 줘봐요. 어린이 풀이 있고 성인 풀이 있고 유수풀이라고 물 흐르는 풀이 있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해서 물에 또 침수될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길 또 저기 조성을 합니까? 저기는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진이천 유원지에는 그 꼬리명주 호랑나비가 있고 지방물 덩굴이 서식하고는 자연 생태를 할 수 있는 데 있는데 방치해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저기에 저기 꼬리명주 나비 서식지 지방물 덩굴도 저기다 저기 식재를 했어요. 볼 때 같은 노을 유원지는 215억, 그건 한 들어간 돈이 한 25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진이천 유원지도 큰 200억이 넘게 들어가서 2000년부터 조성해 놓은 곳인데 저거 차이를 한번 하천인데 저걸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기는 어떻게 해서 하천인데 저렇게 운영을 잘 할 수 있겠군요. 다시 조성을 했고 진이천 유원지에는 멀쩡하게 있던 시설들이 다 지금 폐허의 거리로 돼가고 있습니다. 한번 대조를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화면을 띄운 거니까 우리 소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저거를 참 유익한 시설로 좀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6월 27일 날 이제 개막을 한다니까 한번 저도 한번 현장을 좀 한번 가볼 거고요. 일단 저희도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또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도 이제 또 진이천 유원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아무튼 이제 아까 같이 그렇게 자풀만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정말 테마가 있는 그런 그 공원을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소장님이 우리 그래도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상건이 그 전에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도 우리 저것 때문에 많은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공사 이야기 때문에. 우리 출장 소장님과 우리 총무과 우리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장님 너무 많은 말씀 해주셨고요. 예. 또 제가 건건이 좀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더라도 그 핑계거리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을 하셔서 이번 6월 27일 날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27일 날 노을 유원지 오픈할 때 저희들도 이제 가볼 예정입니다. 저게 아마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그 남부 지역권이나 그 이제 서부 지역권들 사람들도 많이 오실 겁니다. 저런 시설들이 평택시에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시설 없애지 말고 있는 시설 잘 보관해서 잘 쓰는 방법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앞으로 잘 조성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64페이지 마지막. 사주차장하고 예. 사주차장 활용 문제 예. 이제 그건 저희가 이제 검토한 거 하고 그다음에 꽃밭 관리 문제 예. 이런 건 위원장님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로 6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출장소 현황 및 건의사항인데 이게 세월교가 있죠.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네, 서탄면에 있습니다. 네. 예, 있죠. 서탄면에 있는데 여기 또한 진이천이 범람하면 여기 또한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예산 한 뭐 238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소요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6월 달에 저기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연된다라고 써져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현재 이제 그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가 좀 확보가 덜 돼가지고요. 예. 근데 이번 이계추에 이제 확보를 하면 이제 공사를 해서 이제 그 마무리할 거고요. 현재는 이제 임시로 예. 임시 개통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기 교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침수도 자주 되고 또 단절이 돼가지고 서탄면 사람하고 그쪽에 있는
또 건너가면 해와리 뭐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서 제가 지금은 저희들이 잘 이제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고 언제 오픈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그럼 6월 뭐 7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7월 달에는 네, 금년도에는 어렵고요. 내년도 한 6월이나 돼야 이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뭐 또 이제 7월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사항이고, 지금 그 소장님과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총무과나 민원토지과나 지역경제과나 우리 세무과장님들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 잘 수렴하시고 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